돈키호테 일부 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전. 자, 매주 월요일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오늘은 돈키 여러분과 함께할 새로운 변호사께서 오셨습니다. 방금 그 노래처럼 낯선 여자의 낯선 향기가 느껴집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조계 이슈와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 비타민 구민의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민의 변호사입니다.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OBS 법전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돈키 여러분은 누구지 싶으실 거예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형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민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을 가져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맡았던 보복운전 사례인데 이거는 저희 의뢰인께서 이제 가해를 하셨던 이제 사안입니다. 이제 의뢰인께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이제 끼어들다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상향등을 켜시고 속도를 높여 앞지르기를 한 다음에 이제 속도를 또 늦추고 그래서 이제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제 급정거까지 해서 결국은 이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이제 손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추월을 해서 앞차에 앞으로 가서 끼어들었고 그쵸, 네. 속도를 늦추며 급정거를 하니까 이제 뒷차가 받아서 그렇죠. 네. 뒷차의 앞범퍼가 망가지는. 그래서 피해자가 바로 또 112 신고를 해서 바로 경찰을 출동했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임을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복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였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형벌을 조금 낮추고 싶다 이런 거였나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순간적으로 이제 욱하는 심정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거 이렇게 형사 사건까지 되다 보니 자기가 처벌이 과하게 나올까봐 그리고 요즘 또 워낙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던 추세다 보니 이제 많이 겁이 나셔서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보복운전이라는 게 난폭운전하고 뭐가 다를까 좀 헷갈리거든요. 네, 일단 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둘 다 운전을 거칠게 해서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난폭 운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도로 위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거라서 어떤 특정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모르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제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고 보복 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로 이제 상대방을 어떤 특정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뭐 진로를 방해하거나 뭐 끼어들기를 하거나 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통상적인 운행 방법이 아닌 그런 운행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공포심을 준다거나 하는 케이스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케이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일단은 난폭운전하고 또 보복운전은 또 그 적용하는 법규가 또 다른데 난폭운전은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뭐 이제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 중에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보복운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차량이라는 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협박을 한다거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손괴를 가해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상해, 그다음에 특수 손괴의 죄가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연달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거를 난폭운전이다라고 본다면 이 보복운전이라는 건 차량을 이용한 단일 행위라도 이렇게 보복운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될 거다. 수 있습니다. 이 행위의 어떤 횟수로도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분류가 가능하겠네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법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이게 의율됐다고 모든 행위 케이스를 다 의율할 수는 없다 보니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특정이 되었냐 상대가 아니면 특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가 가장 주된
포인트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요즘 워낙 블랙박스나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쵸. 거의 영상으로 많이 판단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보복 운전의 기준, 성립 기준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상 규정은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례 태도는 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차량 운행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끼어들기, 상향 등을 켜기, 급정거하기 등으로 상대방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면서 위협을 가하거나 네.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보복 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운전이 정말 차를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네. 위협만 가하더라도 보복 운전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얼빈 잔챙이님께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차선의 차가 속도를 높여서 갑자기 질주를 하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제가 진입을 하게 됐고요. 곧바로 터널을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그 차가 상향등을 켜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될까요? 네,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특수 협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지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여지, 그러니까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봐야 일단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이 가능한데 이제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 실제적인 객관적인 영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케이스에는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또는 고소가 들어가면 이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그다음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모두 다 검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실제적으로 뭐 손괴나 뭐 폭행 같은 유형력 행사는 없었지만 협박이 된다고는 보아져서요. 그러면 또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 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적을 울렸어요. 그랬더니 고의로 천천히 갑니다. 이것도 보복운전입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어허. 진로 방해가 되고 일단 어쨌든 앞에 차가 뭐 근데 고의로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간다고만 해서 이제 보복운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에 비해서 너무 줄이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진로를 방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차선을 또 변경하는데 또 따라서 또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뭐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겠다, 빠르게 했다 느리겠다고 해서 뒤에 있는 차량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네.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판단의 여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이대훈 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상대차가 튜닝 굉음을 내면서 칼치기,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제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앞에서 급브레이크로 멈추고 욕설을 하면서 몸에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난폭운전의 보복운전으로 제가 고발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했다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클락션을 본인이 울리신 거죠. 클락션 울리고 그다음에 앞차가 그러자 급브레이크로 멈추고 욕설을 하면서 내리며 문신을 보여줬다고 네. 합니다. 일단 급정거한 것까지만 해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려서 뭐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제 언어를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제 내가 언어도 했어요. 욕설. 욕설도 그렇다면 그런 케이스에는 협박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협박이라는 게 사실 형법상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 욕설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법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단순 욕설이 이제 뭐 심한 욕설은 폭행으로도 보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니면 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와중에 내가 욕설을 했다 하면 모욕이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런 케이스에는 어차피 뭐 도로 위에서 둘만 있었을 거고 다른 차량은 그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하면 협박에 크게 의율해서 협박으로 볼 수 있겠죠. 특히 문신을 보여주면서 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보여주신 거라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보복운전이 되는 건가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보복운전이라고 할 때. 네,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보복운전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이제 차량이라는 거는 이제 차량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망치나 손도끼, 칼 이런 거 같은 총 이런 거라고 보는 거죠. 차량이.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네. 사망에 이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단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요. 이러한 위험한 물건으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제 뒤에 있는 차량이 운행을 제대로 못하게 뭐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뭐 상향등을 켠다거나 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 칼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차량은 멈추거나 뭐 아니면 놀라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멈췄다라고 하면 이건 특수 협박이 되는 거고요.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신체와 생명에 이제 위협을 했다라고 해서 형법 261조 특수 협박이 인정이 되고 근데 이걸 하다가 이제 그 차량이 부딪혔다. 차량이 부딪혀서 이 차량이 이제 범퍼가 나갔거나 뭐 이제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법 369조의 특수 손괴가 해당이 되고요. 그 차량만 부딪힌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아프다. 아픈데 이게 상해 진단을 끊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형법 261조의 특수 폭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형법 258조의 2의 특수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 운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제 피해 차량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재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특수 협박, 특수 손괴, 특수 폭행, 특수 상해 이 모든 게 다 보복 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복운전이라는 상황이 일어난 자체가 상대방의 운전 미숙이든 어쨌든 상대방의 이기적인 운전이든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상대방의 운전 뭐 미숙이든 아니면 뭐 고의적인 운전, 이기적인 운전이든 어쨌든 그 운전이 너무 심했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복운전으로 뭐 앞에 끼어들고 운전을 방해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클락션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몇 번 깜빡이거나 조심히 좀 운전하세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라는 식의 경고를 보내는 건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락션을 울리고 뭐 얘기를 하는 정도는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죠. 왜? 차량을 운행하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복운전은 운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위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차량이 이제 뭐 그 앞으로 이제 그 끼어들기를 해서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랬잖아요 하면서 뭐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이제 소리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욕설도 있죠. 하시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보복운전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하신 거에 불과하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심각한 협박을 했다거나 뭐 너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면 이건 별도의 형법상 뭐 형법상 협박이나 이런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그냥 차량으로 운영을 해서 이 통상적인 방법의 운행이 아니라 뭐 끼어들기나 뭐 이제 클락션을 막 이렇게 여러 번 울리고 그다음에 상향등을 켜고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이 운행하기 못할 정도의 어떤 위협을 가해야지만 그게 보복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운전을 못할 정도의 위협을 가한다. 이 기준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은 건장하고 진짜 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만 막 몸에 문신도 있을 법한 그런 어디 이렇게 골목에 가면 있을 법한 그런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막 인상도 되게 무섭고 막 그런 분이시고 저는 되게 여리여리한 쭈디예요. 웃지 마요 작가님. 근데 제가 운전을 미숙하게 했어요. 그래서 뒷차가 빵 하더니 옆에 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창문을 내리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 너무 여리여리한 사람이고 이것만으로도 공포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복운전 아닙니까? 그건 보복운전 아니고 협박이 될 수 있죠. 형법상 협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위협을 가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왜냐하면 보복운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자가 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특수가 붙으면 일반 형사상 협박, 폭행, 상해, 손괴에 거의 가중이 되거든요. 2배 이상이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벌 강도가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인정되는 게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상 인정되는 범죄 구성 요건이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된다면 네. 그게 1차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차량으로 이제 운행을 심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그걸 위협을 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차하다가 내가 갑자기 운행 중에 끼어들거나 하게 되면은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한 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서 보복운전의 경우에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그리고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그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선고형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우리가 일반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특수협박은 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법정형이고 네. 이 법정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양형 요건을 판단을 해서 판사님이 내리는 선고형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각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왜 형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거는 법정형은 이 안에서 선고를 해라. 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최고가 이제 이건 거고. 네, 네. 이런 기준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판사님이 여러 가지 그 각각의 피고인의 개개인의 양형 사유에 따라 선고하는 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법정형으로 볼 때 특수 협박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 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협박이 제일 크네요. 7년 이하. 네. 네. 나머지는 5년 이하. 네네. 특수 폭행이나 응. 네. 그 특수 손괴는 5년 이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상하게 하고 물건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 협박이 제일 뭔가 형량이 정해진 걸로는 가장 높은 데부터 네. 출발을 해서 뭔가 좀 신기했어요. 근데 특수 상해는 1년 네. 이상에서 10년 이하 징역이라서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의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 거의 상해 진단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수 상해로 거의 의율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특수 상해는 이제 벌금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초범이더라도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많이 있고요. 이제 벌금이 법정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윤서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안전거리를 지키고 안전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빨리 가라고 뒤에서 클락션을 빵빵하고 울리더니 갑자기 추월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 내리고 온갖 욕을 하며 손가락 욕설도 하고 그러며 지나가는데 이것도 보복운전의 모욕으로 해당될까요? 보복운전이 해당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안전운전을 하고 정규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셨지만 뭐 갑자기 이제 추월을 하는데 만약에 추월하는데 갑자기 뭐 끼어들기를 했다거나 이제 그 미처 피하지 못할 정도로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클락션이나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고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보복운전은 해당되긴 어렵고 대신에 이제 욕설을 하고 하는 행위가 좀 강도가 지나치다고 하면 협박이 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이 되려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 욕설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사람의 어떤 인격을 모욕하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거라서 동행자도 동행자도 가능하죠. 동승자가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동승자가 이제 들었으니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죠. 사람들 태우고 다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복운전을 하신 분들을 사실 변호사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네. 내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다. 네. 그런 분들, 가해자분들. 네. 그럼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이제 보복 운전의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본인의 블랙박스를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이거를 당사자가 혼자 이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보통은 이제 그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일단 저희가 봐야 저희도 판단이 되니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지 일단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양형을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논의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특수 협박인지 아니면 단순 협박인지 아니면 특수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양형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율을 대는 것들을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수사 진행 중에 또 피해자하고의 합의,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하고 합의 뭐 이런 것들 또 정상 참작 사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뭐 특별히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최대한 이제 뭐 어필을 해서 양형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그 부분만 보면 이게 보복운전이 가해자가 난데 그 전 쭉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저쪽이고 뭐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상황을 자세히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하는 게 이제 네. 변호사님들이 해주시는 역할인데 앞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양형의 이유 중에서도 감형이 아니라 이제 그 형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동안 난폭운전으로 여러 번 걸렸다거나 아니면 보복운전을 처음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동정 사건에 전과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재범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정 사건의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으시면 기존에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 번 뭐 피해자 합의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양형을 많이 줄여서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에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이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에 대해서 양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 건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이 재범의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전과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예.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감형이 아니라 더 형을 가하는, 형을 더 과하게 주는 그런 거겠죠. 반대 경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보복운전을 당해서 피해를 크게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당히 위협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요즘에 TV를 봐도 그런 것들 많고요. 상해도 상해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고소를 대리했던 사건 중에도 저희 의뢰인분이 야밤에 이제 2차선 도로를 이제 정규 속도로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운전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뭐 정규 속도로 이제 당연히 정규 속도 운행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그 가해자가 너무 느리다고 아까 그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 느리다고 이제 계속 하이라이트 켜고 그다음에 클락션 울리고 그랬는데 이제 비켜주지를 못하신 거죠. 비켜주지 이렇게 피하거나 갓길로 이렇게 피해주거나 그러지 못하시자 또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하고 해서 이제 의뢰인이 무서워서 이제 비켜줬더니 그 이제 보복 차원에서 일부러 바짝 붙어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치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못됐다. 네.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 네. 이후로는 운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계속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그쵸. 운전대를 잡으면 계속 이제 그때 기억이 나고 이제 불안하고 호흡이 좀 잘 안 되고 약간 공황 장애처럼 그런 것들이 오셔서 운전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잡았어요? 잡았죠. 아, 네. 뭐래요? 뭐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죠. 아, 뭐 어디가 그렇게 급하셨대요? 뭐 사실 뭐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왔어야죠. 안 그래요? 아,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 어제 나와서 갔어야지. 왜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는 안 급한데 왜 내 뒤에서 그렇게 자꾸 상현등 켜고 그런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네. 내 뒤에 보복운전 차량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112에 전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차를 뭐 세워놓고 아니면 112 전화를 하셔도 되고 네. 요즘 블랙박스에 영상이 다 찍히니까 네. 차량 번호나 이런 게 다 찍히면 추후에 신고하셔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복 운전을 한 차량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저 차를 지금 잡고야 말겠다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위험하실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를 저 차를 반드시 내가 잡고야 말겠다. 112 신고해서 쫓아가고 그러다가 가해자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큰일 네, 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복운전 차량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일단 블랙박스. 네, 만약에 차량이 뭐 그 보복운전 가해 차량과 같이 만약에 뭐 갓길에 같이 대여져 있다거나 뭐 그런 만약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멈추게 되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만약 멈추지 않고 가는 경우는 이제 뺑소니가 또 되기도 하는데 네. 뭐 만약에 갓길에 된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초동 수사를 통해서 이제 증거 확보와 상황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거고 일단 경찰에 또 이 사건이 고소 또는 신고가 되면 네. 이 사건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인근 CCTV를 또 열람을 합니다. 그럼 CCTV 또 영상을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최대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본인이. 그렇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이 앞서 일부에서 맡으셨던 그 가해자분의 사례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이 사건은 어쨌든 특수 손괴와 일단 특수 상해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상해 정도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상해 판단하는 법리가 있어서 그래서 특수 폭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제명을 좀 낮췄고 그 의율되는 범죄를 낮춰서 그리고 또 피해자하고 합의가 좀 잘 진행이 돼서 네, 또 원만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앞선 사건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선을 급하게 변경을 하신 분께 이제 클락션을 울리고 이제 앞쪽으로 끼어들어서 속도를 갑자기 낮추며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뒷차가 이제 박은 거죠. 네, 내 차를 이 의뢰인분 네, 차량을 네. 그래서 앞 범퍼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의뢰를 해주신 건데 가해자 입장으로서 의뢰를 해주신 건데 원만히 해결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운전하시죠? 네, 그럼요. 네, 어떠십니까? 성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위험성을 잘 알다 보니까 최대한 네. 그냥 안전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냥 급하신가 보다 이러면서 양보해드리고 맞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저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 2차, 3차에 손해가 발생하고 맞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운전대 잡았을 때 성격 좀 이렇게 유하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여러분 당첨자는 잠시 후에 저희 발표할 겁니다. 오늘 함께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구민의 변호사님. 네. 시간이 되게 금방 가네요. 그죠? 금방 가죠. 즐거우셨죠, 그리고. 네, 재밌네요. 네. 많은 분들이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 구민의 변호사님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OBS 법전 시간 법조계 비타민 구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